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고풍스럽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 고급스럽고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입체감으로 반짝이는 보석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색상. 그것은 바로 플래티넘. 플래티넘 하나만을 고집하는 신념과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고객 맞춤 전략을 통해 국내 플래티넘 시장 점유율 1위를 넘어 세계 플래티넘 시장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기업. 그 기업 대표의 성공 시크릿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달빛처럼 부드러운 보석 플래티넘. 순수한 백색을 띠고 외부 충격에도 잘 변하지 않아 다이아몬드와 함께 최상의 주얼리로 인정받고 있는 플래티넘.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사용되었고 명품 브랜드 까르티에에 의해 최초로 주얼리로 사용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화이트 골드와 혼동된 채 사용되고 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 최초로 플래티넘 브랜드를 만들어 플래티넘 주얼리 시장을 개척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홍성호 대표.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장을 개척하고 마침내 명품 브랜드로 가치를 높인 그를 만나 성공 경영의 노하우와 그만의 성공 시크릿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플래티넘 하우스에 와 보니까 네. 보통 보석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제 저희들이 보석하면 다이아몬드, 네. 금, 은, 자수정 네.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플래티넘은 어떤 건 보석인가요? 이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아까 말씀하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같은 경우는요, 스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소재에서는 플래티넘, 금, 실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소재 중에서 가장 귀한 금속, 귀금속 중에 가장 높은 게 플래티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 그 예비 신혼 부부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네. 그 최신 트렌드 디자인은 어떤 건가요? 네. 예전에는요, 좀 화려한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요새는 소재에서 귀한 소재를 많이 찾다 보니까요, 귀한 금속을 많이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도 좀 심플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심플한 건 네. 어떤 것들? 보통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네. 평범한데 이게 작은 볼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한 디자인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보석하면 이제 네. 원석을 가공해야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네. 빛나기 마련인데 네. 플래티넘은 이 가공하기가 네.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가요?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녹는 융점이 금에 비해서, 금은 대략 900도 정도에 비해서 약 1700도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플래티넘이 다른 보석에 비해서 네. 특별히 매력적인 점은 어떤 점인가요? 저희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 퓨어, 레어, 이터널 해가지고 퓨어라는 건 순수성이지 않습니까? 플래티넘은 주얼리로 인정받으려면은 90% 이상이 돼야지 주얼리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함량이 더 순수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레어인데요. 희소성이죠. 희소성은 금도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금에 비해서 플래티넘은 35분의 100기 채취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더 희소하네요. 네, 35분의 1 정도로 희소하죠. 그러다 보니 또 가공 과정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에터널 네, 영원성. 금은 녹는 온도가 약 900도인 거에 비해서 플래티넘은 1700도인 거가 있고요. 산에도 금은 산에 변하거든요. 근데 플래티넘은 산에 변하지 않아요. 색상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오래 갈 수 있는 금속이죠. 남아프리카와 러시아 등 한정된 곳에서만 극소량 채굴되기에 그 어떤 보석보다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플래티넘. 또한 플래티넘은 쉽게 변하지 않기에 전 세계적으로 최상의 주얼리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홍성호 대표가 회사 창립을 할 당시만 해도 국내 플래티넘 시장은 전무한 상태.
이에 홍성우 대표는 국내 최초 플래티넘 전문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 시장을 개척했고 인지도를 높여갔다. 단순히 주얼리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얼리를 통해 고객의 깊은 감성과 소통하고자 하는 홍성우 대표. 그는 오늘도 고객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생명력 있는 주얼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한다. 지금 플래티늄 하우스의 그 대표로 계신데 네. 어떻게 이 플래티늄 하우스의 이 대표가 되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되신 것 같아요. 네, 젊은 나이 됐습니다. 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는 그 주식회사 플래티넘 하우스를 만든 지는 1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네. 때 시작하셨네요. 네. 아, 예. 그럼 어떻게 해서 그때 대표가 되셨어요? 저는 그 주얼리에 관심 갖게 된 게요. 저희 아버님이 1970년대 이리공단, 지금 익산이죠. 익산에서 주얼리를 갖다가 수출하는 업을 하셨어요. 초등학생 때서부터 꾸준히 주얼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럼 가업을 이어받으신 건가요? 그런 셈입니다. 네. 가업을 이제 물려받아서 이어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결국 우리 대표도 네. 플래티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네. 플래티늄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 드레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저희 회사를 한국에 또는 글로벌리하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얼리 회사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 크라운이라든가 티아라라든가 큰 목걸이를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세계적인 그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나 까르띠에서는 워낙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만들었을 때 가장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한국적인 그 드레스, 한복을 갖다가요 플래티넘으로 해서 원사로 짜가지고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커플 타임 캡슐이라는 것도 네. 있던데 그건 또 뭔가요? 2007년도, 8년도 초에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 보면요. 365일 중에 100일 이상이 검색 순위 1위가 우주인이었어요. 아 그때 우주인 한국 예. 최초 우주인 소유주 우주선 타가지고 나왔었죠. 여성분 나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저희가 웨딩 반지를 하신 분들은 상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주에는 못 가시지만은 저희가 마음만이라도 우주에 보내드리겠다.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영원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주하면 떠오르는 게 영원한 무한한 공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맞아가지고 저희가 마음이라도 우주에 보내드리자 해가지고 티켓을 발행해가지고요. 웨딩 커플링이라든가 웨딩 반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티켓을 드리고 그 두 분만의 프로포스 말 있잖아요. 프로포스 말이랑 그 두 분만의 사진을 DVD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요. 여러 명을 네, 약 2,300명을요. 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소유주 우주선에 넣어서 내보냈었죠. 아 그럼 우주로 올라갔네요. 네, 올라가가지고 우주 정류장에 보관돼 있어요. 네. 실제 우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우주에서 영원히 그분들의 떠돌아다니면서? 사랑들이 예, 그렇군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낭만적인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셨어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다 보니까요. 그런 뭐 마케팅적으로는 그 시기에 가장 이슈화되고 하는 걸 갖다 찾아서 하고 있죠. 플래티늄 디자인 중에서 네. 가장 잘 어울리는 뭐 배우들,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네. 그런 배우들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를 저희가 한 5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해요. 시장 조사를 하는데요. 장동건 씨, 남자 배우로는 이제 장동건 씨랑 결혼하셨죠. 그다음에 결혼 안 하신 분은 소지섭 씨가 뽑혔고요. 여자 배우로는 이영애 씨, 그다음에 결혼 안 하신 분은 한혜진 씨. 그렇게
잘 어울리는 배우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플래티넘 백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젊은 층보다는 결혼 한 30대 중후반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층, 배우들 연령층이나 그런 게 좀 이제 중하고 럭셔리하신 분. 지금 현재 국내 프래티넘 시장에 네. 국내 점유율 지금 1위인데 프래티넘 네. 하우스가 그렇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가 되기 위해서는 네.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준비들을 그동안 하셨나요? 네.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본 주얼리 회사에서 또 경영 수업을 받고요. 또 미국에 가서 GIG라고 해서 보석 감정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지금 백화점이라든가 매장에 파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화이트한 제품들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화이트 골드를 백금, 플래티넘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다 오해를 네. 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골드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래티넘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신용카드에 그렇죠. 화학 기호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화학 원소 기호. 원소 기호가 완전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틀린 소재인데 소비자들이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 거는 노란색 금을 갖다가 합금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노란색을 화이트하게 바꿔준 거예요. 그 위에다 도금을 한 건데요. 저희가 판매하는 플래티넘은 원래 그 소재예요. 그래서 그거를 1996년도에 와가지고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플래티넘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가공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가공하기 힘든 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저 혼자 그런 마케팅 하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플래티넘 길드 인터내셔널이라고요. 세계 백금 조합, 백금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백금 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장님을 제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국이 시장이 이렇게 큰데 회장님 와서 한번 보십시오. 얘기 꺼내고 일주일 뒤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가지고 종로에 가면 귀금속 타운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귀금속 거리. 네, 거기를 갖다가 1박 2일 동안 쫙 보여드렸더니요. 놀래시는 거예요. 아니 실제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주얼리 시장이 더 크거든요. 프랑스보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보여드리니까 놀래고 하나 더 놀란 거는 그 많은 화이트한 제품들 중에 플래티넘, 백금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백금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백금 시장을 개척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실제 2004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백금협회 회장님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얼리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비자, 고객한테 안심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지금 해외 브랜드들은 판치고 있는데 국내 브랜드는 소비자가 신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외 명품만 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003년도에 한국 주얼리 코디네이터 협회라는 걸 갖다가 저를 포함해서 약 한 5분이 발기를 해가지고요. 업계의 판매 사원이라든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안심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렇게 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보석 관련 직업이 네. 이 주얼리 코디네이터 외에도 네. 뭐 보석 감정사, 네. 또 뭐 보석 디자인 등 네. 여러 관련 직업이 있는데 네.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그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본인이 만약에 보석의 감정이라는 건 감정을 해서 다이아몬드라든가 칼라스톤, 예를 들어 사파이어, 루비가 어느 정도 퀄러티고 어떤 품질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그쪽에 대해서 전문화돼서 나가고 싶으면은 보석 감정사라는 시험을 보신다든가 보석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 건요. 디자인 공부예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갖다가 좀 더 하고 싶으면 이제 보석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얼리 코디네이터라는 거는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할 때 고객한테 스톤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디자인도 어떤 형식으로 프로세서가 흐르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스킬 같은 경우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저희 주얼리 코디네이터예요. 홍 대표는 아주 멋쟁이신데 고맙습니다. 그 사람마다 옷이나 네. 헤어스타일이 네. 조금씩 다르고 자기한테 이제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뭐 의상도 있고 또 뭐 헤어스타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주얼리도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어떤 그 주얼리가 따로 있나요? 네, 있죠. 변호사님도 옷을 입었을 때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을 때 좀 느낌이 좋은 아, 그렇죠. 게 있죠. 네. 그래서 보석도요, 마찬가지로 보석을 어떤 걸 했을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있고요. 저같이 이제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 얼굴이 좀 더 길쭉하게 보이고 싶은 여성분이 계시면은 아무래도 이어링 같은 경우를 갖다가 라인을 살린 길게 늘어뜨린 귀걸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얼굴이 길어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브로치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오늘 핀 브로치를 하고 나왔는데 아, 내가 좀 키가 작은데 왜소한데 키가 좀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이런 핀 브로치 같은 거 위치를요 위쪽에다 달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눈 높이 시선이 위로 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주얼리라든가 이런 핀 브로치 같은 경우가 하게 되면은 착용하게 되면은 사람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시선이 가면은 그 사람이 키가 커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이제 주얼리 코디네이터는 이제 주얼리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주얼리를 소개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주얼리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뭐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아, 그럼 주얼리 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주얼리 코디네이터는요, 주얼리에 대한 전반 지식을 배우기 위한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주얼리 코디네이터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지 네. 또 주얼리 관련 분야에 대해서 네. 종사하고 싶은 분들한테 네. 네.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불광, 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급, 이룰 도달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요새 보면은 누구든 다 전문 지식 있고 다들 똑똑해요. 그거는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하려면은 그 기본이고 거기에 자기가 성공을 하려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지 않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면은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네. 파리 루블 박물관에서도 네. 플래티넘 전시회를 하면서 크게 활약했다고 네네. 하던데 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세계화로 나가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나가면 될 것인가를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해서 이영희 선생님이라고 한복 디자이너 예.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요. 언더 더 사인 오브 더 플래티넘 해가지고 플래티넘 불빛 아래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루블 박물관에서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복으로. 한복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때 플래티넘 드레스가 그때 결국 선보인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그 후에 매년 그 플래티넘 드레스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을 뽑아가지고요. 매년 그래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잘 어울리는 연예인이 누가 뽑혔었나요? 김규리 씨도 입었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김희선 씨도 입었었고요. 그러등 계속 매년 있습니다. 네. 한국의 보석 디자인이 외국의 보석 디자인에 비해서 네.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이 굉장히 강한 게요. 제조 산업이에요. 제조. 예. 네, 그래서 주얼리 제조는 세계 어디나도 뒤처지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주얼리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일본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장인 정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고 반면 유럽 주얼리는 제품에 대한 장인 정신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일본의 주얼리 산업이요. 한국 사람이 없으면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요? 한국 기술자분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약 50%가 넘는 시장을 갖다가 다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조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인데 실질적으로 아직 디자인력이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력은 아직 굉장히 약한 수준이죠. 이번에는 홍성호 대표에 대해서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 베스트 5입니다. 먼저 5위부터 보겠습니다. 홍 대표가 네. 그 사업을 하면서 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 한국 주얼리 코디네이터 협회를 발기해가지고요. 약 3,034명의 합격자를 배출해가지고요. 저희가 3,000명 이상을 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보람된 활동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홍성호 대표가 계신 그 이 플래티넘 하우스에서 인재를 뽑을 때 네.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미인이시고 다 나으시던데.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예요. 신뢰랑 믿음. 또 워낙 고가의 제품을 저희가 취급을 하다 보니까요. 새로운 인재상이라든가 새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홍 대표는 그 인재 양성과 네.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상당히 그 재단에서도 일을 하면서 네. 기부에 대해서도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네. 그러던데 네. 그 내용은 또 무엇인가요? 그 월곡 주얼리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예. 제가 거기에 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 약 3년 전에 업계를 위해서 아까 저희가 주얼리 코디네이터 협회도 설명했는데요.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요. 200억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200억을 운용해 가지고요. 매년 장학생, 그 업계를 위한 리서치 조사 등등을 하는데 제가 작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로 주얼리 전체인가요? 아니면 플래티넘에 대한 건가요? 아니요, 주얼리 전체에 전체에 대한, 대해서요? 네. 아, 그렇군요. 창의적이고 또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고난이나 역경도 네. 많았을 텐데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다행히요, 성격이 되게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라톤으로 굳이 비교하면은 40.19km 중에 한 12km 정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힘들 때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고 또 학생 때보다 요새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굉장히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언제나 좋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성격적으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에요. 정말 좋은 선택이네요. 우리 홍 대표에게 주얼리란 어떤 의미를 갖고 네. 있나요? 그 비즈니스를 앞으로 하려면은 여자를 상대해라. 여자를 상대하는 비즈니스를 하면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수백 번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 주얼리라는 그 여성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비즈니스에 몸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그 주얼리란 저의 인생의 일부분이죠. 네. 지금까지 플래티넘 하우스의 홍성호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한국 보석 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한국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길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유혹하는 보석. 그러나 화려한 외면만큼 보석의 내면에 담긴 영원성의 의미가 더해졌을 때 보석이 지니는 진정한 가치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한국 주얼리 산업의 기술로 한국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온 홍성호 대표. 그의 보석에 대한 올곧은 신념이 영원하길 기대합니다.